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19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천안문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아직도 그 영향이 이어지는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하고 규모도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두 편의 방송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으므로 몇 편으로 나누어 시리즈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천안문 사건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상태로 현재 학자들이 천안문 항쟁이나 천안문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서 대부분 천안문 사건보다는 천안문 사태로 부르고 있죠.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역시 천안문 사건보다는 민주화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위해 천안문 사태라는 명칭을 써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천안문 사건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동안 천안문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1976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앞에 2차라는 표기를 하기도 하며 육사 사건 혹은 사태로 불리기도 하죠. 강경한 반중 인사들이나 단체에서는 피해 일요일 혹은 천안문 대학살 사건으로 부르기도 하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89년 천안문 광장 항쟁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에서는 반혁명 폭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이후 공산당 지들끼리의 당론에 맞춰 1989년 추나지교 정치 풍파라는 좀 더 순화시킨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며 중국 인터넷에서는 검열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적으로 육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5월 35일, 8964 등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명칭조차도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해대며 마치 별일 아니었다는 것처럼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하찮은 순간적 바람이었다는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의 천안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응할 때도 이미 전론이 나온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가능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혁의 대표적 원흉인 사인방해 실각 이후 공산당 내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강력한 성찰이 있었고 그 결과 문혁의 재난이 중국의 일당 독재 정치 제도에서 온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대중들은 서서히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개혁개방을 실시한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들 특히 대학생층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개혁개방 결과로 들어오는 외국 문물을 보고 대중은 각성하기 시작했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순회 고르바초프가 다당제를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이런저런 사회적 배경하에 학생과 국민들은 공산당의 전면적인 민주화 조치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각양각색의 활발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오쩌둥 시절에는 대학의 모든 비용이 무료였지만 개혁개방 이후 학비 모두에 대한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당시는 개혁개방 초기였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와 같은 막장 자본주의 행각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대다수는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부정부패한 관료들 혹은 관료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대학생들은 공산당에 대하여 점차 사회정의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덩샤오핑의 신복이었던 후야오방 당 총서기는 이러한 민주화 요구에 매우 동조적이었는데 1987년 1월 베이징에서 학생 시위대 수천 명이 공안과 충돌한 일에 책임을 물어 후야오방이 당 총서기직에서 물러났고 자우지양이 후임 당 총서기가 됐습니다. 이런 후야오방이 4월 중난하이에서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심장병 발작으로 쓰러져 4월 15일 세상을 떠나자 중공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해임됐던 후야오방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안문 사건은 대부분 중국 내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주도하여 강력하게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건이었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민들 역시 상당수가 동참하였었고 이러한 인민들 중에는 상인, 노동자, 언론인, 의사, 교사, 대학 교수, 심지어는 공안, 법조인, 공무원도 있었으며 적게는 9살짜리 아이에서 많게는 100발의 노인까지 참여한 범대중적 평화 시위였었죠. 일반적으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문혁이 끝난 지도 별로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노동자의 움직임은 별다른 조명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들 역시 의욕적으로 참여했고 천안문 사건에 참여했던 이들 노동단체 중 주요한 조직은
베이징 노동자 자치연맹이었고 약칭으로 공자련으로 불리는 노조였다고 합니다. 이 노조 단체는 과거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던 오용노조 같은 것이 아닌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공산당 권력을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던 중국 최초의 독립노조였는데, 이 조직은 6월 3일 공산당 군대가 천안문 사건을 유혈 진압할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고 하죠. 또한 1989년 5월 19일 중국 공산당의 덩샤오핑이 내린 계엄령 선포 전까지도 중국 내에서 진행되던 민주화 운동 가운데에선 거의 눈에 띄지 않던 조직이었지만, 당시 사건의 규모와 상황이 워낙 격변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편승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련은 이런저런 상황에 편승하며 5월 19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계엄령 기간 내내 투쟁과 함께 주장한 성명과 배포한 전단 등에서는 우리가 국가주인이며 소수의 타락한 국가와 노동계급이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학생들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 탄압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문구와 덩샤오핑을 몰아내야 한다와 같은 주장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공자련은 1989년 6월 3일 군부가 개입하여 무력 진압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약 2만 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이 있었고, 6월 4일 당일 천안문 광장에 150명의 노조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부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체포되고 대부분 몰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권을 중시하는 공자련과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학생층의 차이와 갈등 때문에 두 집단은 제대로 협력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 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당시의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자련을 이끌던 리더인 노동운동가 한동팡은 인터뷰에서 이 항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고, 사건이 시작된 날인 4월 16일 2,3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왜 후여강이 죽어야 했는지, 어째서 내부 민주주의가 없었는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죠. 한동팡은 그곳에서 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물론 나는 민주라는 단어가 민중이 주인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독립적인 의미로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내가 들어왔던 민주주의란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 민주주의와 같이 항상 다른 개념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5월 17일, 23일, 28일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트럭과 깃발을 가지고 천안문 광장으로 몰려왔는데,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묻자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단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왔고 복잡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소극적인 표현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문화대혁명 시절 접했던 공포의 흔적이었고,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혁명적인 개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반혁명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닥쳐왔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개인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여 연대 책임을 피하려는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1989년 4월 말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5월 20일까지 천안문 광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 투쟁에 속속들이 참여하자 이것에 자극받은 인민들은 천안문 광장으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위는 단식 투쟁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천안문 광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위대는 연이은 단식 시위와 군중 시위로 녹초가 된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 베이징시 공안들고 시민과 학생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상당수 행렬에 참여했으며, 항의 소유가 대학생, 하강 근로자들, 농민공뿐 아니라 문화대혁명 관련자들, 석방된 정치범들, 사회 불만 세력들이 섞이며 후반에 들수록 격화되며 중국 정부의 위협이 커지고 시위 사태의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공산당은 진압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등장한 군부의 진압부대가 시위 중인 인민을 향해 포신을 겨누며 광장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을 장악하고 있던 덩샤오핑은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보게 해야 한다며 총리였던 리펑에게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리고 강력하게 지시했으니 리펑 본인의 회고록에 나와 있죠. 다음 방송도 오늘 방송에 이어서 천안문 사건 2편이 이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